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34%였던 비율은 2020년 35.3%를 기록한 이후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해 작년 38.2%까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 ETF 상품 출시에 박차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 데다 제약사들의 임상 성공 및 기술 수출 등의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ETF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860억 원으로 2022년 1조 5,573억 원 대비 94.5% 감소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1,236억 원 손실이었다가 하반기 들어 이익으로 바뀌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1분기 유망한 테마들에 대한 테마 리포트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역시도 초록밴드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어제 그 급등했던 그야말로 끌어올렸던 그 랠리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이 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초록밴드에서 무료 방송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장의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으로 랠리 달려가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오늘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황부터 짚어볼게요.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이틀 어제 엄청나게 튀어올랐죠. 여기 갭 상승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서 지금 오늘 쉬어가는 자리. 자, 당연히 쉬어가야죠. 자그마치 2조 8천억 원의 이상의 개인 물량이 개인이 2조 8천억 원, 2.8조, 2조 8천억 원 이상을 지금 완전히 뺏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1조 8천억 원, 자, 외국인, 1조 외국인. 그다음에 1조 이상을 자, 기관이 지금 이렇게 사가지고 가져갔어요.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매수하고. 자, 이 대부분이 어디 갔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의 물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약간은 좀 쉬어가는, 즉 전날의 열기를 이제는 식혀가지고 가는 이런 증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 코스피가 움직이는 것도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어제 60포인트 이상이 올라갔던 굉장히 과열된 분위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어떠냐? 역시 비슷한데 그래도 어제보단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자리. 자, 여기도 역시 갭 상승했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양봉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 즉 여기서는 뭔가 아직도 누군가가 사고 있다. 자, 여기서는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여전히 치열하다. 뭐가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 엔비디아. 특히 삼성전자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삼전 요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는 테마들,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제약바이오. 자, 요것들이 또 이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현재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은 로봇 관련주. 자, 그 다음에 로봇이 이제 또 여기랑 사실 여기 연결돼 있어요. AI와 로봇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고
특이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로봇 중에서 지금 현재 특히 재미있는 거. 자, 휴림 계열들. 휴림. 자, 여기서 여긴 말고 좀 적어야죠. 휴림 계열. 자, 휴림 로봇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회사들 요것들이 쭉쭉쭉 가지고 오늘 일제히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걸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로봇 이외에도 AI 즉 이번에 제3차 IT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에 받침을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초록밴드에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코스닥에서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자,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일단은 코스닥하고 좀 다르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뭐냐? 코스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메모리, 자, HBM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 둘이 기본으로 해가지고서는 당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가능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2차 전지, 자 2차 전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코스닥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러니까 요것들을 봤을 때 자 여기서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요걸로 추세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완만하게 있던 이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 것이 이제 조금 더 급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꺾어져서 급하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이 선, 자 900선을 드디어 돌파를 한 이 코스닥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겠느냐? 최소한 여기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여기까지 대충 갈 것이다. 제가 볼 때 이 정도. 자 920선까지는 아직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여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좀 더 주목해야 될 종목들, 다른 것들보다도 중요할 거 일단 여기서는 현대차 한번 보겠죠. 현대차 한번 볼게요. 자, 현대차 한번 볼게요. 이걸 봤을 때 아주 이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실 겁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 플랫을 만들었죠.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서 요 안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올라와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좀 떨어졌죠. 3% 이상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지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 현재 글로벌 탑3 그 매니팩처러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앞으로 있을 2차 전지와 2차 전지 내재화 사업, 내재화 분명히 이제 현대차도 뛰어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K 배터리와 어떻게 배터리 이 3사하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잘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인가.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 전고체. 전고체 관련주들하고서 전고체 관련주 중에 코스닥에 있는 것들. 한마디로 코스닥에 있는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더 정확하고 궁금한 전략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개인들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보니까 증시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을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국내 시황 함께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매일 오전 8시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어떤 것이든 저희가 질문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질문 내용 남겨주시거나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펜을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중요한 헤드라인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이슈들, 어떤 이슈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 젠슨 황 삼성 HBM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자, 구리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 HBM4. 자, 일단은 현재로서는 오늘 나온 것들 중에 꽤 많은 기사가 나온 게 바로 반도체하고 이 IT 관련 이야기이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젠슨 황 삼성 HBM3E에서 승인 서명. 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SK 하이닉스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죠. 제동. 아까 그래서 보면은 웃기는 게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올라갔습니다. 네. 하이닉스 올라갔고 대신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윗꼬리가 좀 나왔죠. 길게 윗꼬리가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죠.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됐다. 자, 검정을 통과한 청신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GTC 2024에서 어떻게 했냐? 젠슨 황이 삼성전자 부수에 관련됐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에서 개인적인 승인 도장, personal approval stamp를 받아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누가 적어줬어요. 자, 여기서 한 부사장님께서 여기에서 한진만 이 미주총괄 부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서는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는 HBM 메모리, HBM3, M3E에서는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하고 두 개가 동시에 도입이 될 것이다. 물량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단 메모리하고 HBM을 생산 중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필요한 최고성능 메모리, 즉 일반적인 우리 가전이나 모바일에 쓰이는 거 말고 특수 메모리, 고성능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HBM이나 이제 GDDR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이따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줄줄이 폐업 초기 비상. 뭐냐면은 구리. 우리나라 들어오는 구리를 전부 다 이제 그 스크랩들을 끌고 모아서 고철이죠. 고철류에서 구리만 끌고 모아가지고서 전부 다 중국으로 보내는 일들이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전체 70 수출량에 중국에 수출한 구리 스크랩이 지금 현재 전체 수출량에서 73%나 나온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 있던 구리로 물건 만드는 업체들, 황동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을 한다. 왜? 재료가 없어서, 자재가 없어서 물건을 만들지 못하니까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동남아를 거쳐가지고서 1차 정제를 한 다음에 그게 다시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물량까지 하면 커질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구리 관련주들 지금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구리 관련주, 구리. 자, 그러면 뻔하죠. 2대 종목. 자, 풍산 있고, 그 다음 이구산업 있고, 그 다음에 이구산업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느냐? 걸려가지고 올라가는 거 전력설비. 전력설비는 좀 더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선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거기도 올라가고, 반도체 또 올라갑니다. 반도체에도 구리 들어가죠. 여도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구리 들어가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할 것인가? 그럼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봤을 때는 주가가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걸 보면은 HBM4의 성능을 공개한 하이닉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SK만 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HBM4를 삼성도 같이 내놨어요. 사실은 둘 다 같이 내놨기 때문에 이번에 6세대 HBM 관련된 그 메모리 경쟁은 결국은 옛날하고 다르게 독주가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둘이 이제 같이 붙는다 그랬죠. 제가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HBM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이미 여기에 대해서 적층 방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들부터 해가지고선 여기에 붙이는 여러 가지 접착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성 AI하고 슈퍼컴퓨터 하이퍼컴퓨터 요걸 위한 5세대 요거까지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제 16층, 지금까지는 12층까지 나왔죠. 12층 적층 HBM에서
자, 이제는 16층을 만듭니다. 16층을 만들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만들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얘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도체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열이다. 열. 발열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자, 발열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발열 관리. 자, 그럼 이 발열 관리에서 누가 가장 이길 수 있는 승부를 걸 수 있는 데가 뭐냐? 결국 뭐냐 하면은 적층하는 방식에서 방식이라 그랬죠. 자, 이거를 수지 방식이냐 아니면은 필름 방식이냐, 수지냐, 필름이냐. 이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그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 기판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서 나오는 또 다른 열 관리 시스템들이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이 HBM이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근본적인 얘기. 그럼 왜 열이 중요하냐? 열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열 관리가 안 되면은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적정 온도 이상에서는 온도 이상에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성능하고 그다음에 내구도가 떨어져요. 수명이 떨어져요. 팍팍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절대적으로 잘 발열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메모리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명에 못 살고 비명 행사하는 일이 생긴다. 비명에 횡사한다. 예. 그야말로 갑자기 죽어나가는 일이 생긴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HBM4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그 2나노 공정을 해가지고 최고성능으로 나오긴 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그 냉각 시스템 여기에 대한 것들도 결국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 섹터로 봐야 되는 종목은 뭐가 될 것이냐? 이제 거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이냐? 바로 그거는 초록밴드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헤드라인들에 대해서 브리핑과 함께 인사이트 녹여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종들과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도체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슈에서도 반도체 이슈만 하더라도 2가지 이상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들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뭐 HBM이라든지 CXL 또 온디바이스 AI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을 텐데 이 순환매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순환매라는 걸 잡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것이 이 순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시장에서의 뉴스거든요. 그런데 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을 잘 지켜보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자, HBM4에 대해 가지고서 뉴스가 쭉 나왔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즉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모든 그 돈의 흐름은 다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것이 어딘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벗어나는 예상에 외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어떻게 하면은 추적을 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것은 리스크 관리의 영역에 행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금융에서의 얘기도 있지만은 프로젝트 관리 쪽에서에 나오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섹터에 대한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테마들의 순환매를 미리 좀 예측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계획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리스크 관리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섹터에 대한 공부를 해야 테마 순환매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에 맞게 섹터에 대한 공부 강의 시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교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 가지 섹터에 대해서 마스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 배워볼까요? 자, 오늘 금요일이죠. 즐거운 금요일. 자, 이번에는 서브 섹터로 들어갑니다. 서브 섹터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센터. 자, 모두가 생각하는 거. AI가 있다면은 클라우드가 있다면 다음 자율주행이 있다면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스트리밍이 있다면
이거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자, AI의 딥러닝, 자율주행, 클라우드 스트리밍 이런 것들 줄줄줄 해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터넷, 그 다음에 IT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의 그 역할을 빼면은 사실상 아주 최소한 30년 이상 이제 후퇴하죠. 그 전체적인 기술이 후퇴하게 된, 이 전진하지 못하고 백으로 해가지고 후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아주 요즘 들어서 2020년대가 되면서 특히 중요하게 된 것이 AI, 딥러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클라우드까지. 자, 자율주행은 지금 조금 논외로 두는 이유가 생각보다 여기에는 더 많은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여러분들 게임이든 뭐 유튜브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자, 스트리밍 서비스, 이것도 역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만큼 좌우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자, 데이터 센터 안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서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자, 그냥 건물 하나가 통째로 해가지고서 하드디스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니죠. 네. 자, 이 안에 서버만 잔뜩 들어있는 거 아니냐? 서버만 있는 것도 아니죠. 서버가 있긴 한데 서버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요 안에서 해가지고서는, 자, 여기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이제 각종 접속에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게임할 때, 온라인 게임할 때 우리 전문 용어이죠. 동시 접속 숫자, 동접 숫자를 그거에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접속 서버, 그거로 관련되어 있는 서버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저장하는 데이터 서버, 그게 보통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요 데이터들을 잘 분배하는 분배 서버, 자, 분배를 하는 서버도 또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그 위에도 수많은 종류의 서버가 그 덩치와 사이즈,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엄청난 접속량, 즉 캐파시티라고 그러죠. 캐파라 그러죠. 캐파시티에 맞춰 가지고서는 이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이 데이터 센터가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쭉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있냐?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SNS. 자, SNS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의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서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부품들, 그 다음에 각종 서버들도 저 여러 가지 장비들로 또 분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더욱 더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있을 때 이걸 다운만 받느냐? 아니죠. 업로드도 하죠. 자, 업로드도 하고, 자, 다운로드도 하고, 다운이라기보다는 내려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으로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서는 뭐라 그럴까, 실시간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영상들을 본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 데이터 센터에서는 동영상의 비율이 요즘 특히 늘어나고 있는 게 이게 또 다른 그 특징이자 하나의 이슈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슈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엄청난 열기가 뭐 핫하다. 물론 두 가지 의미죠.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런 그 네트워크로 이용한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열기가 나는 것도 맞는데, 실제로도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엄청난 열이 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동접을 해서 동시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게임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 SNS, 스트리밍, 그 다음에 또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 있다면 자율주행, 그 다음에 또 뭐냐, 이제 그 우리가 장사를 할 때 하는 각종 결제도 데이터 센터 통과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렇게 따지면은 뭐냐,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은 이제 현대 사회가 안 돌아가는 세상이 왔는데, 문제는 이 열기가 엄청나죠. 근데 이것들이 이 열기를 식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자, 제가 일단 한번 다녔던 IT 회사,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서버룸 같은 경우 어땠냐? 1년 365일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에어컨이 돌아가요. 심지어는 자, 겨울에도 어떻게 했느냐? 이 에어컨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창문을 열어놓는데 잠깐 이제 환풍구 같은 데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그만큼 열이 많이 나는 게 바로 이 서버룸, 즉 데이터 센터죠. 조그만한 서버룸도 그런데 데이터 센터 자체가 내는 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시키는 것이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 그래서 얘를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나마 저기 ESG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히트펌프라든가 히트펌프,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력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좀 그 에어컨 같은 것들을 돌리는 그 전력을 보조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다. 자, 이게 참 머리 아픕니다. 자, 데이터 센터가 자꾸 늘어나고 잘 돌아가면은 그만큼 환경이 파괴된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SNS를 끊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동영상 스트리밍을 끊어야 되고,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무엇이냐? 그거를 줄이려고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결제라든가 다른 일들, 이런 IT를 한 일들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큰 문제, 골칫거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이미지와 스트리밍이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서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자, 모두가 SNS에 사진 찍고서는 올리고서는 자랑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재미있는 거 있다 뭐 그러면은 그 동영상 보느라 바쁘고,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동접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나누어 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 과소비가 결국 일어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만들고 나서 일어나는 더 큰 환경 파괴들, 이게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 이 종목,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대장주 종목 아닙니다. 자, 요거 상당히 재밌는 종목인데 히든으로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2020년 당시에 이때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 됐을 때 한번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신고가 경신하고 떨어졌지만 다시금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거, 이 종목 아주 중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업력도 오래됐고 꽤 괜찮은 종목인데, 궁금하시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 섹터로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AI부터 딥러닝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여러 가지 테마에서 우리가 쓰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요. 오늘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교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로 수익률이 1000%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만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 그렇게 제시를 해드린 총 50여 가지의 이 종목들 평균 수익률이 2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1000%를 달성한 만큼 또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방송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들 수익률 탑 10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 종목들입니다. 1월 26일 공략했던 JI테크가 10위에 차지했습니다. 22%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바이넥스는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3월 11일 공략 이후로 10일 만에 24%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공략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이 오늘도 9%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일 만에 3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DSC 인베스트먼트 공략했습니다. 2월 15일 이후로 30%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KLAC는 저희가 미국 주식으로 공략했던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3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5위에는 YIK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40% 넘는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1월 17일 공략했던 RS 오토메이션이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5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저희가 덕산테크피아는 상한가를 포착했던 종목입니다. 64%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대장주였던 GST 공략 이후로 80%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NK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해질 관련된 종목으로 88,000원 매수 이후로 38만 원대 수익 실현 완료하면서 30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종목씩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아니고요. 단 하나의 종목들로 누적 수익률 1000%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1000% 수익률을 더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는데 종목 선정만 잘 하셨더라도 복리 효과를 통해서 1000% 넘는 수익률도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든 종목들 아직 놓친 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난 히든 종목들까지도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테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부터 점쳐볼 텐데요.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강세 테마들 한번 보죠. 자,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장비가 몇 개 있었죠. 강한 것들이. 첫 번째 통신 장비가 이제 오후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강하게 자금이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다음으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올라간 건 아니고 어떤 게 같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단 올라갔다. 즉 배터리 재생 관련된 것들이 지금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 지금부터 봤을 때 아마 지금부터는 폐배터리가 상당히 좀 올라가기 좋은 시즌에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초록 밴드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봇 관련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건 역시 자 AI,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여기 관련돼 가지고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변함없는 방산. 자,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전쟁이 심하다 보니 참 방산업체가 계속 돈을 버는 참으로 어이없는, 그리고 조금 씁쓸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방산 요거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의 종목. 자, 첫 번째 휴림로봇, 그다음에 경동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엑시컨,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휴림. 자, 휴림 로봇뿐만 아니라 휴림이 붙은 네트워크스라든가 휴림 계열이 오늘 조금 다 올라갔죠. 자, 삼성전자하고의 연결이 좀 여러 가지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자, 삼성 엔비디아의 이제 로봇 공급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이제 아주 제대로 뭐라 그럴까, 협력 관계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GTC 2024를 통해 가지고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화려하게 복귀하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로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여기에 추임새를 넣어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로봇 공급이 기대가 되고 있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휴림 로봇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원조입니다. 원조. 자, 원조 로봇 기업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드는 기술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아주 진짜로 튼실한 로봇들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한가로 가서 최고점 29.89%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종목 아주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자, 이전에 있던 종목들 보면은 여기에 거래량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2002년도 당시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들어온 그 거래량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연 돌릴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갭 상승해서 이렇게 땡겨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최근에 아주 그래도 서서히 이번에는 폐배터리 2차 전지 부문하고 2차 전지 폐배터리, 그다음에 자, 반도체에서는
반도체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 AI 가속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또 다른 것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봇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경동 인베스트먼트 자회사의 티타늄 광 발견. 자, 경동에서 이제 티타늄 광을 발견해서 광산이 뜰 것 같다 해서 23.76%까지 올라갔다. 자, 경동 같은 경우 사실은 그전에도 거래량이 이만큼 많이 들어와 있던 종목이었는데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랬지만 여기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23.76%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엑시콘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GTC 2024에서 CXL. 자, CXL 자, 차세대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쭉 당겨 올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줬습니다. 이 파동에서 재밌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자, 이평선 정배열이 나오는 아주 정석적 움직임이 나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엑시콘이 그만큼의 기술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17.54%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짚어봤습니다. 통신장비부터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가장 핫한 이 로봇과 방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테마들은 이 테마일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거 지금 이제 다음 주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네. 자, 다음 주를 보기 위해 가지고서 여기서 봐야 될 거,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가는 것과 계속 갈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갈 것들, 이제 지금까지 숨어있던 새로운 주인공을 찾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로봇이 다시금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움직여야 될 것은 역시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폐배터리 관련된 섹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섹터를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요일은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점인 점에서 새로운 테마군들 좀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 그리고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펜을 통해서 다음 주 전략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히든 종목 리뷰도 만나볼 텐데요. 저번 주 목요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HB 테크놀로지가 저번 주 목요일 종목이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당장에 10% 급등이 나왔고 오늘 이렇게 일주일 만에 17% 급등이 나와서요.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다시금 세워주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HB 테크놀로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8.25%까지 지금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원래 17% 넘게 올라갔었어요. 자, 그래서 3월 14일에 제가 이걸 뽑아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 여기서 조금 밑으로 쳐졌다가 오히려 거기서부터 반등을 더 강하게 지금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홀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는 당분간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더 큰 모멘텀을 가지고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으로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떨어졌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느냐. 자,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이제 뛰어 올랐어요. 자, 캡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여기서 크게 한번 이제 여기 18일 정도에서 한번 크게 이제 그 물량을 흡수를 하고 그러고 다시 또 이제 튀어오르는 이런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변동성이 심하고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홀딩하고 이 따라오신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평균 수익률 20% 이상 그리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 20%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드렸던 10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두 계좌, 2계좌 운영법을 통해서 했을 때 충분히 여유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저희가 종가 매매를 통해서만 수익률이 누적적으로 1000%를 달성했습니다. 2달 반 만에 만들어낸 수익률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복잡하게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장 마감 30분
핸드폰을 남겨두고만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전략대로 오셔도 1000% 수익률 가능하시다는 점, 또 복리를 이용한다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역시나 저희가 종가 부근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급등주들 포착할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이번 주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금요일 종목. 자, 별이 4개. 자, 제약바이오. 최근 들어서 제가 제약바이오 많이 들고 오죠. 자, 그래서 뭐냐? 당분간은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은 그래도 꽤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 회사를 볼 것 같으면 효소의 바이오, 신소재, 그 다음에 단백질 정제한 레진 이런 것들 등등등등을 제작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 그리고 효소들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시밀러 계열로 보시면 돼요. 시밀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다?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이 화학적인 신약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치료할 때 쓰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약보다는 사실은 바이오 섹터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도 바이오 신소재, 그 다음에 단백질, 특히나 단백질이 들어갔다 그러면 대부분 바이오로 보시면 돼요. 대부분 아미노산 계열이니까. 자, 그래서 특히 포인트. 송도에다 현재 공장을 5월 정도에 5월 준공이 임박했습니다. 5월부터 해가지고선 더 크게 생산 능력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 증대를 좀 더 기대하고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생각보다 여기 있는데 그것까지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종목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거 내놓지 않았어요. 궁금하시다면 초록밴드로 오셔야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 아주 활발하죠. 하나, 올라간 것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주기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뻥뻥 잘 터져주는 이런 화산이에요. 화산. 아주 활화산이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대, 양봉, 시뻘건, 불기둥이 쭉쭉 올라가는 이 화산들이 이렇게 3개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쉬어가다가 드디어 여기서 이만큼 초대형 그 거래량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이 화산 같은 종목 한번 궁금하신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공략을 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당장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확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 마지막 장 2시간가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전략과 함께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까지도 훑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해외 시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자, 중국과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금리에도 금리 인하한다. PBOC. 자, 인민은행에서 금리 추가 인하할게, 부양할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떠오르기 힘든 증시. 지금도 생각보다 조금 오르기 힘들었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런 그런 상황이고, 다음 미국은 생각보다 FOMC가 자, 효과가 적네. 자, 효과라고 적었지만 이제 우리 용어로는 가끔씩 약발이라 그러죠. 이 약이 효과가 안 됐습니다. FOMC에서 점도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많이 안 올라갔다. 자, 보시죠. 중국 증시 샹하이하고 션전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계속 이 자리 저항대를 뚫지 못하는 거, 이게 지금 아주 힘듭니다. 4거래일 연속을 해가지고서는 양음 패턴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저항대를 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것이 아주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과연 과감한 부양책이 과연 나올 것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주제.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또 다른 문제, 부동산. 얘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 자, 헝다그룹 지금 해가지고 매출에 대한 분식 회계로 지금 걸려 있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얘랑 연결이 됩니다. 홍콩 지수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또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홍콩 지수 오늘. 그래서 요 부분들 자 여기에 있는 요 안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홍콩 지수로 봤을 때 H 지수 생각보다 힘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있는 관련된 연동형 ELS 가지신 분들 참 많이 힘드시고 가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 홍콩 H 지수에는 조금 신경을 끄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자, chen 가건 지수는 지금 해가지고 여기서 또 계속 올라갔습니다. 가건은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엔비디아하고 같이 자,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AMD의 여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좀 더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국장.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갔는데 약발이 없네. 자, 효과가 미비했어요. 자,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갔어요. 다우존스는. 다우는 일단 당겨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기 방어주, 순환주, 각종,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또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산업까지 해가지고서 인더스트리얼까지 전부 다 이쪽으로 해서 밑으로 키 맞추기로 하듯이 해가지고서는 안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 당겨줬지만 나스닥은 올라가다가 자 음봉에 상승했는데 음봉 상승, S&P도 음봉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음봉 상승. 지금 현재 뭐냐? 지금 여기에서 반도체가 당겨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제는 기술주가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 힘들다. 거기다가 애플 많이 4% 이상 빠졌죠. 애플이 4% 이상 빠졌어요. 4% 이상 빠진 거. 요게 지금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는 그러면 이제 국내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국내 전략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생각보다는 FOMC의 효과가 미비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응을 할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다시 떨어졌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낙폭을 줄였죠. 줄였다 다시 또 느리는군요. 자, 위에서 2,760포인트, 70포인트까지 갈렸는가? 2,770을 갈려다 못 가고 지금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반등이 들어왔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대형주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는 지금 대규모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 가지고 코스닥은 오히려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보죠. 그러면 수급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만 사고 있어요. 개인은 3,658억 원 매도, 기관 1,070억 원 매도, 외국인만 4,748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한번 보시면은 현재 삼성전자 0.88%, SK하이닉스 0.59%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랬고 LG에너지솔루션 0.48% 이렇게 지금 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2시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 섹션들이 이 정도로 갔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손바뀜과 정리, 즉 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현재는 이 2차 전지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떨어져서 1.87% 빠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그 다음에 수급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양 매도가 들어왔죠. 그래서 개인만 1,807억 원 매수, 기관은 613억 원 매도, 외국인 1,058억 원 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시총 상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자, 프로비엠은 0.54%, 에코프로 2.43% 상승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 배터리 관련 종목 쪽으로 해서 자금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에 HLB 1.6% 빠졌어요. 자, 그래도 HLB 그룹은 여전히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고 알테오젠 4.93% 다시금 올라갔고 셀트리온 제약 0.17% 빠졌습니다. 즉 지금 현재 지금 2차 전지 폐배터리 분야하고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계속 몰리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두 가지 분야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현재 오늘 장의 마무리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초록밴드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였던 FOMC 이후로 해서 반짝 시장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이 효과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특히나 다음 주에 로봇과 제약바이오 쪽들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저희가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지 자세한 시황 전략들 주말 동안 초록밴드 통해서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요. 매일 오전 8시 저희가 공개방송 통해서 무료로 방송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강의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통신장비와 2차전지, 로봇과 방산주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와 로봇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프로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